자, 24년도, 24학년도 9월 모평 공통과목 해설을 좀 해봅시다. 다 하진 않을 거고 일단은 9번부터 할게요. 9번, 10번, 11번, 12, 13, 14, 15까지 하고 그 다음에 20, 21, 22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번부터 봅시다. 자, 9번 보면은 지금 0부터 x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인데, 자, 그 범위 내에서 부등식을 풀어달라고 했어요. 지금 코사인 x가 작거나 같대. 사인의 7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도록 x 범위를 구해라. 그래서 해보면은 답이 이제 이렇게 나온대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나온대.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베타에서 알파를 빼달라라고 한 거죠. 근데 저렇게 나와버리면은 일단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지를 모르고, 사인으로 나오고 코사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둘이 안 맞잖아. 계산이 좀 안 되는 상태인데, 이거는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해결이 됩니다. 자, 봐봐. 이렇게 x축, y축 잘 그려놓고 뭐 할 거냐면, 일단 코사인 그래프 먼저 그려보면 그냥 기본 개형이니까 이렇게 그려줘. 여기까지 좀 간격을 넉넉하게 잡아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사인 그래프도 그릴 건데, 뭐 사인 그래프는 살살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사인과 코사인은 내가 동시에 한 그림에다 표현을 해놓은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사인의 7분의 파이 요 숫자 있죠, 요 숫자. 얘가 어디 있는지 한번 좀 찍어보자. 우리가 알기로 사인과 코사인 기본 개형에서 걔네가 처음으로 만나는 교점이 4분의 파이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럼 7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보다도 더 작은 수니까 요 앞에 어딘가에 7분의 파이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디다 일단 넣어야 되냐면 사인에 넣어줘야 돼요, 사인. 그래서 요렇게 대입이 된 요 레벨이, y값의 레벨이 얘가 이제 사인의 7분의 파이라는 거야. 걔 누군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요 선상이라는 거죠. 요렇게 생긴 파란색 상수함수가 y는 사인의 7분의 파이라는 값이라는 거야. 그럼 걔보다 누가, 코사인이 더 밑에 있는 거 찾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럼 코사인 그래프가 지금 어디 있냐면 요렇게 생긴 코사인이었지. 걔가 파란색 상수함수보다 밑에 있는 범위를 구해달라고 한 거니까 등호 있어서 얘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여기까지. 요게 결국 그러면은 알파일 거고 요게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린 저것만 찾아주면은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거 이제 어떻게 찾냐가 문제인데, 이거 애초에 뭐 특수각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칭성만 가지고 해볼 거야. 봐봐. 일단 요 알파는 4분의 파이에 대하여 7분의 파이랑 정확하게 뭐가 돼 있는 모양이야. 여기만 보면은 대칭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면, 알파랑 7분의 파이의 평균이 4분의 파이다. 즉 둘을 더하면 평균의 2배, 2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알파랑 누구랑? 7분의 파이랑 더하면 그게 누구라고? 2분의 파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알파를 통분해주면 14분의, 요 앞에 게가 아니라 이 뒤에 거죠. 얘가 7파이, 14분의 7파이고 얘가 14분의 2파이지. 걔네 빼주면은 14분의 5파이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알파 값을 찾았습니다. 그럼 또 이제 베타 찾아야겠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알파도 누구고 베타도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문제를 다시 봐봐. 물어보는 게 누구냐면은 베타에서 알파를 뺀 거예요. 간격입니다.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의미하는데, 자, 0부터 2파이까지 기본 개형에서는 코사인 그래프 자체가 파이에 대해 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에서 알파까지 간격이나 베타에서 파이까지 간격이 이 둘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베타에서 알파를 뺀 그 값은요, 그냥 2배의 파이 빼기 알파라고 해도 괜찮다는 거야. 근데 알파 누군데? 얘잖아. 14분의 5파이. 그래서 요거 계산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파이에서 14분의 5파이 뺐으니까 얘가 14분의 14파이잖아. 그럼 14분의 9파이일 거고 2배 하니까 7분의 9파이가 우리가 찾던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이 문제는 오래 걸리면 안 되고 깔끔하게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번으로 갈게요. 자, 10번도 문제를 좀 같이 읽어보면은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래. 그럼 fx를 일단은 우리가 뭐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fx 위에 마이너스 2, f의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과 2,3에서의 접선이 1,3을 지난대요. 1,3에서 만난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마이너스 2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이랑 그리고 누구예요? 2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이 1,3에서 대충 만난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좀만 더 자세하게 좀 그려보면은 문제에서 요점을 줬거든? 얘가 2,3이래. 그리고 요점은 마이너스 2, y좌표 안 줬어. f 마이래. 여기서 눈에 띄어야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이거 그냥 식으로 밀고 가도 답은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풀려면 요점과 요점을 잘 봐봐요. 걔네는 둘 다 y좌표가 얼마냐면 3입니다. y좌표가 동일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2,3에서 2,3에서의 접선이 1,3을 지난다는 거니까 이 직선은 기울기가 y좌표 똑같기 때문에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발견을 하면은 조금 빨리 풀 수 있어. 조금. 자, 그러면 딴 건 모르겠고 접선이 0짜리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대충 뭐 요렇게 3차 함수 그려볼게요. 이렇게 안 생겼을 수도 있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그냥 여기를 2,3이라고 할게. 그럼 거기서 이렇게 접선을 갖다 그어주면은 여기 선상에 1,3이 있겠죠. 왜냐면 지금 이 파란색 라인이 y는 3인 거야. 그죠? 그래서 1,3이 어딘가에 있을 거고, 그리고 걔를 지나래. 누가? 마이너스 2, f의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이 얘도 지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림상 이렇게 대충 표현할 수 있다. 저 그림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안 중요하다고. 알겠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식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 여기가 2고요. 얘가 누군지 모르잖아. K라고 할게. 야, 그러면 fx를 식 쓸 때 문제에서 지금 최고차계수 1로 줬으니까, 자, 3이라는 녀석과 2에서 접했고 모르는 k에서 그냥 지나갔으니까 여기서 x 빼기 2의 제곱에 x 마 k 들어가고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겠지. x축 대용으로. 이게 왜 좋다고요? 모르는 거 딱 하나로만 표현이 가능해진다고. k만 모르는 상태로 fx 식을 쓴 거지. 그럼 이제 뭘 활용해주면 돼요? 얘만 좀 활용해주면 되겠다. 그럼 얘는 어떻게 활용하냐? 봐봐, 별거 없어. 여기서의 접선이 얘를 지난다라는 거를 우리가 쓸 때 이 접선을 직접 구해도 되긴 해. 귀찮거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주 쓰던 방식이에요. 얘랑 1,3 간에 그냥 기울기를 재. 그럼 1 마이너스 2분의 3 y좌표끼리도 빼요. 빼기 f에 마이너스 2 이거 해주면 돼. 그게 누구랑 같아야 돼? 여기서의 미분계수랑 같으면 돼요. f'에 마이너스 2다. 이거 풀어줄 거야. 그래서 얘를 미분도 할 거고 해서 다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해보자. 요거를 여기다 풀게요. 자, 그럼 분모가 지금 3인데 그 3을, 요 분모 3을 넘기자. 그러면은 좌변은 3 빼기 f 마이야. 그럼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2 대입하세요. 자, 여기 마이 들어가면은 마 4의 제곱 16. 그리고 마이 들어가니까 어휴 징그러워라. 16에 뭐야? 마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죠? 그리고 뒤에 있는 플러스 3은 마이너스를 받아서 마3으로 써줄게요. 는 우변은 요 아까 3 넘겼지. 3 곱하기 f 프라임 마이너스 2니까 3에다가 자 요거 곱미분 그냥 하자. 전개하는 것보다 그냥 미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어차피 1이니까 안 쓸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 넣으세요. 자, 그럼 중괄호 열어놓고 마이 넣어주면은 2배에 뭔데?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죠. 그리고 또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더하기 16인가? 이렇게 되겠죠. 이 마이 들어가면은 마4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등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아이고 귀찮다. 얘는 그럼 3, 그 다음에 플러스 32, 그리고 플러스 16K죠. 그리고 마이너스 3는 여기는 3 곱하기 이 안에 있는 것 좀 계산 좀 해볼까? K부터 써주면은 이 앞에 마8 생겼고 8K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 상수항은 이야 이거 얼마야? 4, 4, 16인가요? 그러면은 그냥 16에 16이라서 플러스 32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이 앞에 거에서 33 사라지고 여기서 24K니까 16K가 넘어가면은 우변에 8K 딱 남을 거고요. 는. 자, 여기서 32가 3개, 여긴 32가 하나. 넘기면 32가 마이너스로 2개. 그럼 마이너스 64가 되겠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8이군요. 이렇게 하나 구한 거지. 그럼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었던 거죠. 근데 상관이 없다고. 그냥 우리가 구한 fx는 x 빼기 2의 제곱이고 x 더하기 8에다가 더하기 3 그냥 이렇게 된 거야. 물어보는 게 뭐예요? f 0이죠? f에다 0 대입합시다. 그래서 0 넣어주면은 4, 0 들어가면 8 더하기 3, 그럼 8, 4, 32에다가 3 더하니까 35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계산 철저히 잘 해주시면은 나오는 문제니까 틀리면 안 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1번으로 갑시다. 자, 11번도 뭐 그냥 속도가 속도의 기본 문제거든. 그래서 바로 갈게. 자, 보니까 두 점 P랑 Q는 0초일 때 각각 1이랑 8에 놓여 있나 봐. 초기 값을 준 거죠. 일단 뭐 그렇대요. 그리고 그들의 속도를 줬어요. 지금 V1 얘가 P의 속도인데 V1이 지금 누구냐면은 3t 제곱에 플러스 4t 빼기 7인가 봐. 그리고 V2는 Q의 속도인가 봐요. 그래서 걔가 2t 더하기 4래요. 이렇게 제시했고, 출발한 시각부터 PQ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될 때까지. 자, 두 점 사이 거리죠.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를 항상 어떻게 재주냐면 반드시 절대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값. 그럼 누구에서 누구 빼면 돼? x1 빼기 x2. 이게 뭐야? 이 속도들을 적분한 거, 부정적분 해가지고 거리를, 그러니까 거리가 아니죠, 위치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위치끼리 뺀 다음에 이 중요한 거, 절대값을 무조건 씌워줘야 돼. 그래서 얘네가 최초로 4가 되는 순간을 우리가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적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x1 구해보자. 그냥 부정적분하는 거니까 t의 세제곱 더하기 2t 제곱 마이너스 7t에다가 더하기 적분상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점 P의 초기값이 문제에서 1이라고 줬잖아요. 뒤에 그냥 1 붙으면 돼. 그럼 얘도 똑같아. 적분하세요. 그럼 x2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적분하면 t제곱에 더하기 4t 들어가고 점 Q의 초기값은 얼마냐? 8이다. 그래서 더하기 8 써주면 돼요. 그럼 이제 x1에서 x2를 뺍시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녀석 있죠? 얘는요, 빼주면 t의 세제곱, 그 다음에 빼주면 더하기 t제곱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거 빼주면 마이너스 11t가 될 거고, 그리고 1에서 8 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7이겠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면 된다. 그죠? 그게 지금 얼마가 되는 거? 4가 되는 최초의 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때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그건 나중 얘기니까 일단은 최초의 그 순간을 한번 찾아보자. 언제 처음으로 거리가 4가 되는지. 근데 얘들아, 이거 복잡하게 가지 말고 그냥 얘가 4라는 거는 이 안에 있는 거는 플러스 4거나 마이너스 4라는 거지. 그냥 둘 다 푸세요. 첫 번째, t세제곱에 더하기 t제곱에 마이너스 11t 마7이 4가 됐다고 해봐. 그럼 4가 넘어가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1 되거든? 는제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인수분해 합시다. 여기다 바로 할게요. 1 넣어주면 바로 되니까 1 들어가고 올라간 다음에 2 내려오고 2 올라가면은 내가 뭐 잘못했구나. 마이너스 1이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 들어가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0이고요. 그 다음에 0 올라가고 마 11 내려오고 11 올라가서 0 되는 거지. 그럼 일단 얘는 음수니까 말이 안 되고,
여기서 t제곱 마이너스 11이 0이라는 거잖아. 그럼 양수값은 누구밖에 안 나오니? t는 루트 11밖에 안 나오죠. 일단 가능한 거긴 해요, 얘도. 근데 두 번째 것도 해봐야 돼. 그럼 이번에는 우변이 마이너스 4였다고 해보자. 마4였으면 넘겼을 때 여기가 상수항이 얼마가 되겠어? 마3이 되겠죠. 그러면은 t의 세제곱 더하기 t제곱에 마이너스 11t 그리고 마이너스 3은 제로, 이거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얘는 웬만하면 이 상수항의 약수들 위주로 넣어주면 돼요. 1 넣으면 안 되니까 3 넣어보자. 3을 넣어주니까 27 그리고 9 더하면은 36 그리고 여기 3 들어가면은 마33 마3 해서 마이너스 36 딱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요것도 3으로 해주자. 그럼 1 내려오고 3 올라가고 4 내려오고 12 올라가고 1 내려오고 3 올라가서 0인데 이건 그냥 빠르게 판별식 해보면은 음수죠. 이 정도는 바로 할 수 있죠. 그래서 t가 누구밖에 안 나왔다? 3밖에 안 나온다. 자, 그럼 결론.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건데 두 개 중에 최초의 순간이 누구냐는 거야. 더 먼저 발생한 거. 당연히 3이지.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그 시간은 3초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11초는 루트 11초는 아니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또 해줘야 돼요. 문제에서는 그때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래. 우리 움직인 거리는 또 어떻게 구했어? 누구를 정적분하는 거였어요? 속력을 정적분하는 거였죠. 그래서 인테그럴 0초부터 몇 초였어? 지금 3초였죠? 3초까지 저 속도의 절대값, 그게 속력이니까 속도의 절대값을 정적분해줘, 이 소리야. 그러면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뭘 확인을 해봐야 되냐면 저 안에 있는 거에 부호를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깔끔한 건 뭐야? 그리는 게 제일 깔끔하니까 그려보자. 여기 3하고 1 들어가고 7하고 1 들어간 다음에 요렇게 마이너스 요렇게 플러스 들어가면은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대충 그려보면 요렇게 t축 해놓고요. 얘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3분의 7이랑 1에서 이렇게 절편을 가질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가 관찰하는 건 0부터 3이니까 뭐 한 0이 여기쯤 있다 치면은 3은 여기쯤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1에서 부호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우리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줘야 돼? 0부터 1까지는 음수에 대한 적분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양수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절대값을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고요. 더하기 또 인테그럴 1부터 얼마까지? 3까지는 그냥 해주면 돼요. 왜? 양수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각각 계산해주면 된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적분을 이미 해놨어. 그래서 요거 활용해서 갑시다. 근데 앞에 거는요, 우리가 이거 외워둔 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0부터 1은 내가 외우라 그랬잖아. 얘가 3분의 1이지. 3 곱해져 있으니까 1. 얘가 2분의 1이지. 4 곱해져 있으니까 2. 그리고 상수는 그냥 그대로 나오면 돼요. 더하기. 얘는 그냥 윗끝에 있는 3을 여기다 넣으라고. 그럼 내가 왜 여기는 1까지는 밑줄을 안 쳤냐면은 어차피 적분상수는요 의미가 없어요. 대입돼봤자 똑같이 빼질 거야. 윗끝 넣고 아래끝 넣은 거 해보면은.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딱 대입을 해보자. 그 3 넣어주면은 27 더하기 얼마야? 그 다음 18인가? 맞나요? 3 들어가면 3, 3, 9에 맞죠? 그 다음 뒤에는 마이너스 21이겠다. 자, 그리고 거기서 빼기 1 넣은 것도 뺍시다. 1 들어가면은 1 마2 풀 7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앞에 거는 3 빼기 7이라서 마4니까 마이너스까지 하면 4 더하기. 뒤에 거는 이게 뭐야? 여기서 마이너스 24고요. 얘랑 하면 마6 생기고요. 얘 때문에 플러스 1이니까 뒤에 28 생긴다. 그래서 다 계산하면은 32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계산 문제. 그래서 이런 계산들은 그냥 수월하게 풀어주셔야 돼요. 막히면 안 됩니다. 수월하게 가셔야 되고, 정답 5번이고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자. 12번.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첫 항이 자연수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항은 자연수 이렇게 조건 잡을 수 있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규칙이 나와 있거든. 이것도 결국은 귀납적으로 정의가 된 건데 전 거를 보고 다음 거를 결정하자 이거야. 그래서 만약에 AN이 홀수면은 위의 규칙으로 가라는 거고,
AN이 짝수면은 아래 규칙으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좀 직접 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데, 자, 그때 이제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을 더해서 40이 되도록 만들어 달래. 근데 그렇게 되는 첫 번째 항들, 모든 첫 번째 항들을 싸그리 구해라 라고 한 거야. 다 구해달라고 한 건데, 일단은 첫 번째 항이 누군지를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데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이 두 번째가 결정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막 그냥 한다기보다는 좀 파악을 몇 개 좀 해보고 들어갑시다. 자, 그럼 첫 번째 항이 만약에 짝수였다고 해볼래? 그럼 뭐라고 표기가 가능하냐면 2K, K는 자연수,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자, 만약 그렇게 됐다고 치면 우리가 두 번째 항을 뭐라고 작성할 수 있어? 짝수에 들어갔으니까 여기 절반하면 돼. K가 된 거야. 근데 이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계속 문제가 생겨요. 얘 가지고 우리 세 번째 항 유추하고 싶은데 세 번째 항으로 가려면 또 K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구분 지어줘야 돼. 그걸 못한다고 지금. 그럼 여기서 또 우린 뭐 해줘야 돼? K가 예를 들어 2M, M은 자연수, 이런 식으로 K가 2M-1 홀수, 또 나누겠죠? 그럼 얘였다고 쳐봐. 그럼 이제 네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야? M이 되겠죠. 또 네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죠. 세 번째 항이 M이 되겠죠. 그럼 또 M이 뭐야? 두 갈래가 또 나와야 돼. M은 2L, L은 자연수, M은 2L-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한 걸음 갈 때마다 계속 쪼개줘야 된다는 소리야. 문자를 새로 잡아줘가지고. 자, 그럼 봐봐. 결론은 M이 2L이었지. 그럼 여기가 뭐였어? K가 2M이었잖아. 그럼 2L을 M 자리에다 대입해주면 4L이 돼요. K는 4L. 그럼 그걸 다시 여기다 넣어봐. 그럼 A1은 8L로 표현이 돼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항을 표기할 때 기준이 8로 좀 표기를 해달라는 거야. 왜? 거까지가 계속 나눠지다 보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첫 번째 항을 8등분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냐면 첫 번째 항에 대한 표기를 8L 혹은 8L-1 혹은 8L-2 이런 식으로 8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자는 거야. 8L-3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8L-7까지. 그럼 8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첫 번째 항을 분류한 거죠. 그럼 8번 푸냐? 그럼 너무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뭘 해볼 거냐면 첫 번째 항이 8L-1일 때, 8L-3일 때, 8L-5일 때, 8L-7일 때로 나눠볼게요. 얘네 먼저 써볼게. 자,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야? 전부 다 홀수죠. L을 자연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네가 지금 다 뭐라고? 홀수라고. 홀수. 그러면 우리는 홀수에 대한 규칙은 위의 규칙으로 알고 있네? 자,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걸 토대로 두 번째 항을 한번 다 써보는 거야. 각각에 맞게. 알겠죠? 그럼 다 얼마씩 더해버리면 돼요? 1씩 더하는 거야. 그럼 8L 나올 거고 얘는 8L-2가 될 거고 1 더했으니까 얘도 더해주면은 8L-4가 될 거고 얘도 8L-6이 나오겠죠. 이게 두 번째 항들의 값인 거야. 그럼 세 번째 항은 어떻게 하냐? 얘가 지금 무슨 수야? 짝수지. 짝수면 그냥 뭐 하는 거야? 절반. 그럼 세 번째 항 쓸 때는 그냥 4L 쓰면 돼요. 얘 짝수입니까? 짝수예요. 왜? 짝수에서 짝수 뺐으니까 짝수일 거라고. 얘도 절반하면 돼. 얘는 그럼 뭐야? 얘도 짝수네. 얘도 절반 해주면 돼요. 얘도 짝수니까 절반하자. 그럼 네 번째 항이 뭐라고 표현이 되냐? 짝수지? 절반하라고. 2L. 얘는 뭐야? 홀수죠. 4 곱하기 L이면 짝수에서 1 뺐으니까. 그럼 홀수는 뭐 하라고? 1 더하라고. 그래서 더해주면은 그냥 4L 나올 거야. 얘는 뭐야? 짝수네? 2L-1인 거야. 알겠죠? 얘는 뭐예요? 얘도 홀수죠. 홀수니까 1 더하세요. 그럼 4L-2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결국 해줘야 되는 건 뭐냐?
아까 말했잖아. 목표가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을 더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는 얘랑 얘를 더하라는 거야. 그럼 몇 L 나와? 10L 나오겠죠. 여기선 뭐 나와요? 10L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얘네 둘은 뭐야? 10L에서 마이너스 5겠다. 얘네 둘은 뭐예요? 12L입니다. 12L에서 마이너스 얼마야? 8이겠다. 근데 이 결과들이 다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40. 그럼 얘가 40이었다고 해봐. 그럼 L은 얼마라고 나와? 4라고 나오죠. 이거 가능한 거예요. L은 아까 전제 조건이 뭐였니? 자연수였으니까. 근데 얘가 40이라고 해봐. 그럼 2가 넘어가면서 42가 될 거고 10L이 42가 될 수 있어? 불가능해. 여기는 패스. 얘도 는 40 해봐. 그럼 10L이 45인 거야. 안 돼. 얘는 어때? 는 40 해보면은 마8이 넘어오면서 48. 그럼 L이 또 얼마인 거 가능해요? 4인 거 가능하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됐던 거야. 그러면 L이 4였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찾는 건 첫 번째 항이거든?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4 들어가면은 이때 첫 번째 항은 31이 나오겠지. 그럼 요때 첫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4 넣어봐. 그럼 32에서 7 빼니까 25가 나오겠죠.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우리가 찾은 답인 거야.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야죠. 이제 뭐야? 첫 번째 항이 방금 우리가 홀수인 걸 쫙 한 거잖아요. 짝수인 것도 다 해봐야 돼. 8L, 8L 마이너스 2, 8L 마이너스 4, 8L 마이너스 6으로 써보면은 자, 두 번째 항 한번 가보자. 별거 없어. 그냥 저기 나와 있는 설명서대로 하세요. 절반 하세요. 4L. 절반에 4L 마이너스 1, 절반에 4L 마이너스 2, 4L 마이너스 3 해주고 세 번째 항도 가보자. 마찬가지로 절반 2L. 왜냐면 짝수니까. 얘는 홀수죠. 그럼 1 더해 4L. 얘도 짝수지. 절반에 2L 마이너스 1. 얘 뭐야? 홀수네. 그러면 1 더해 4L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게 세 번째 항이고 네 번째 항 구해보자. 얘 절반하면 돼. 짝수니까 L. 얘도 절반에 2L. 얘는 홀수라서 1 더해야 돼. 2L. 얘는 짝수죠. 절반하세요. 2L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을 조사해볼게. 두 개 더하면은 5L. 두 개 더하면은 6L 마이너스 1. 이렇게 둘 더하면은 6L 마이너스 2. 이렇게 둘 더하면은 6L 마이너스 4인데 자, 또 는 40 다 해봐. 요때 L 얼마 나와? 8 나오죠. 되는 겁니다. L은 자연수니까. 요거 는 40 하면 안 되죠. 는 40 하면은 L은 7로 나오겠다. 되는 거야. 는 40 하면은 44다 보니까 안 돼요. 여기서도 두 개가 가능했던 거고 그때 첫 번째가 필요해. 그럼 첫 번째 항은 64. 요때는 첫 번째 항이 7 들어가면은 52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첫 번째 항들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싸그리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들 더해주면은 56 나오지. 그럼 얘랑 56 더하면 얼마야? 108인가? 얘한테 108 더해. 그러면은 172라는 첫 번째 항들의 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직접 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약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13번 갈 건데 일단은 지우고 갑시다. 자, 13번 갈게요. 지금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자, 두 실수 A, B고요. 그들에 대해서 지금 fx가 구간별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일단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에 마이너스 ax 제곱에 마이너스 bx, 요거는 x가 0보다 작을 때 함수고요. 그 다음 3분의 1의 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x 제곱에 마이너스 bx,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래. 이렇게 함수를 제시했고요. 자, 구간 음의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 즉 그냥 단순하게 이때는 감소해라 이 소리야. 뭐 등호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근데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뭐 하래? 이땐 증가를 해달래.
자, 그렇게 되도록 하는 A랑 B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고 한 거네.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미분부터 합시다. 왜냐면은 증가함수 얘기 나오니까 미분이 필요해. 그래서 미분을 해주면은 얘는 위에다 할까?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2ax에다가 마이너스 b죠. 얘도 미분해보자. 그럼 x 제곱에 더하기 2ax 마이너스 b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를 먼저 건드릴 거냐면 당연히 음수 쪽. 왜냐면 마이너스 1에서 지금 뭐가 바뀌어요? 증감 정보가 바뀌죠. 그리고 얘는 지금 도함수를 보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야. 그럼 그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 대충이라도 그냥 그려보면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의 축이 정확하게 어딘진 몰라.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야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고. 왜? 그렇게 돼야 마이를 기준으로 감소에서 증가로 바뀐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만족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도 역시나 뭐가 되라는 거야? 계속 양수가 나와라 이 소리야. 단 한순간도 음수인 부분이 생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2차 함수니까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마이너스 1 넣어줬을 때 여기다가 넣어줬을 때 0이 돼야 돼. 그죠? 왜냐면 절편을 가져야 부호가 바뀔 테니까. 근데 이거 대입할 때 조금 함수 쓸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얘를 0보다 작은 쪽의 함수라서 왼쪽 함수잖아. LX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오른쪽 함수잖아요. RX라고 할게요. 그래서 LX랑 R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고, 미분을 했고,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거는 L', 그러니까 이 미분 친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당연히 0이 나와야죠. 이거 한번 해보자. 마일 넣어주시면은, 여기 2A, 마이너스 B, 그리고 여기 마일 들어가면 어차피 마이너스 1이죠. 는제로. 그래서 일단 A, B의 관계를 하나 찾았습니다. 좀 이쁘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B는 2A 빼기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일단 하나 관계 찾았고요. 그 다음이 문제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된 건 알겠고 요 일단 Y 절편 있죠. 요 Y 절편이 반드시 이렇게 0보다 커야 돼. 아니면 0이 돼도 돼. 어떤 그래프가 된다는 거냐면 이것까지는 허용이야. 왜냐면 이 다음부터 양수 나오면 되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부분에서 뭐가 생겨요? 마이너스가 생길 수밖에 없지. 일단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L' 이 도함수에 y 절편이니까 0을 넣어요. 그 부호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걸 무조건 써먹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한테 0 넣어줘봐. 그럼 마 b 나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결국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그게 누구의 범위야? 누구로 또 표현이 돼요? a로도 표현이 되겠죠. 결론 2a-1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한 범위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봐봐. 아까 말했잖아. 왼쪽은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근데 오른쪽이 어떻게 돼줘야 되냐면 마찬가지로 x축이랑 안 만나야 돼요. 근데 약간 이거는 2차 함수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고1 때 0보다 큰 쪽에 대한 함수가 x축이랑 이렇게 만나는 형태여도 0보다 클 때만 양수로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근데 언제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축이 오른쪽에 있어 버리면 방금처럼 x축이랑 두 번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그럼 지금 얘는 누구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상황이 생긴 거냐면 축이지. 그래서 축이 왼쪽에 있을 때랑 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로 케이스 분류를 해서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축이 누군데 얘?
마이너스 a죠. 근데 이걸 파악하면 좋아. 얘도 축이 누구야? 얘도 여기죠. 얘도 마이너스 a예요. 자, 결론 첫 번째. 그 마이너스 a라는 축이 이거 축입니다. 이 축이 음수였다고 해볼게.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오른쪽에서는 왼쪽이죠. 왼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요. 2차 함수가. 얘가 마이너스 a가 된 거야. 그리고 이 오른쪽 함수, 이게 오른쪽의 도함수인데 이 도함수가 축이 얘랑 똑같다고. 그럼 걔는 y절편만 맞춰주면 돼요. y절편이 마비잖아. 얘도 마비잖아. 그래서 뭐 어떻게 생기건 간에 그냥 이렇게만 되면 돼. 근데 이 그림은요, a가 0보다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기만 하면은 이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지금 우리 y절편이 마비를 이미 양수입니다를 해놨죠. 그래서 이 그림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오케이야. 즉 a가 양수인 거는 그냥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아까 여기서 2분의 1로 중간에 끊어야 된다고 했던 것 뿐이고, 두 번째, 이번에는 마이너스 a라는 그 축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그래프상으로는 어떻게 생기라는 거냐면 이렇게 있을 때 이제는 축이 오른쪽으로 넘어간 거야. 그럼 이 왼쪽 함수에 해당하는 이 노란색도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가던 도중에 마이너스 1이랑 만나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축을 갖는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b인 거야. 근데 그거를 오른쪽에서 누가 받으면 돼? 이렇게 받아주면 돼요. x축이랑 안 닿게. 알겠어? 이 마이너스 a다. 뭐 여기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판별식으로 가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지금 R'X가 누구였다고? 저 밑에 노란색으로 써놓은 거. x제곱에 더하기 2ax에다가 마이너스 b란 말이야. 판별식 가볼까 이거? 판별식 가지고 절반공식 갈게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고 걔가 0보다 커야 돼. 어이구 바보다. 미안해. 만나면 안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돼. 근데 얘들아 이거 요렇게까지 돼 안 돼? 이렇게 돼도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등호까지도 가능해요. 자, 근데 아까 우리 b를 뭐로 알고 있었어? b는 2a-1이다. 그래서 요 b 자리에다가 누구 쓸 거냐면 2a-1 써줄게요. 그럼 결국 a제곱 더하기 2a-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푸는 거고,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근해 공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짜 붙이면 이거 사이범위죠. 그래서 근해 공식 가면은 반공식으로 가볼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얘부터 a죠.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2까지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얘는 언제가 전제였어?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전제였어요. 그래서 전제됐던 거랑 같이 합쳐주면은 마 1, 마 루트 2부터 0까지다. 왜? 이거 양수니까. 그래서 요 범위랑 아까 했던 요 범위 두 개를 합쳐주면은 최종 답은 마 1, 마 뭐였어? 루트 2부터 루트 맞죠? 루트 2부터 2분의 1까지 라는 a의 범위가 나오고요. 우리 찾는 건 결국 a 더하기 b였지? 근데 b가 2a-1이라며 그럼 얘는 3a-1 되겠죠. 그럼 얘 범위를 한번 구해볼까? 밑에다 쓸게요. 얘는 여기 다 3배씩 하시고 그 다음에 1씩 뺍시다. 이거 3배하면 2분의 3 빼기 1하면 2분의 1이죠. 아이고 얘도 3배 해봐. 그럼 마 3에 마 3 루트 2고요. 거기다가 얼마라고 했지? 1을 더 빼. 그럼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 루트 2가 되는 거야. 아유 길다. 그래서 얘네 둘이 최대 최소고, 최대 최소를 빼라 그랬으니까 얘에서 얘 빼주면 2분의 9 더하기 3 루트 2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14번으로 갈게. 자, 14번은 집합을 좀 잘해야 돼요. 집합. 왜 뜬금없이 집합이냐? 봐봐. 일단 두 자연수에다 밑줄 좀 쳐놓으시고,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뭐라고 하냐면 fx가 또 구간별로 제시된 함수야. 딱 보니까 지수함수인데 이거는 얘들아 그림 그리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8보다 마이너스 8이구나.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숫자 이상해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마이너스 3에 x 빼기 3제곱 더하기 8이래. 얘는 x가 마이너스 8보다 클 때가 된대. 자, 이거 만족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박스를 봅시다. 자, 박스 보니까 뭐라 돼 있어 지금. 집합 누가 원소냐면 fx가 원소고요. 그 원소에 대한 설명은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래. 그러니까 함수값을 원소로 한다 이 소린데 그들 원소 중 정수의 개수가 2개래. 자, 이 중에 정수 몇 개? 2개 나왔으면 좋겠대. 정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k 범위는 3부터 4까지다. 근데 요렇게 3에는 등호가 있고 4에는 등호가 없는 이런 상태예요. 자, 이걸 만족하는 a, b를 더해달라 라고 한 건데 잘 봐. 일단 항상 이런 거 할 때 헷갈리면은 둘 중에 그릴 수 있는 걸 먼저 그리세요. 당연히 밑에 거잖아요. 잘 봐. x축만 좀 해놓을게. 일단 우리는 마이너스 8을 기준으로 함수가 바뀐다고 알고 있고, 자, 얘는 그릴 때 항상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항점 찾고 증가함수 따져봐봐. 뭐 점근선은 8이니까 항점이 누구야? 일단 8 갖다 그어놓고, 항점은 항상 이 지수가 0 되는 값이에요. 3, 그때 여기 마이너스 1 되거든? 그러면 8이랑 해주면은 7이야. 3,7. 뭐 한 대충 여기쯤 있다고 하자.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거기서 감소해야 되거든? 그럼 요렇게 날라올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였어? 얼마였죠? 3이었죠. 근데 그 3일 때가 하필 얼마냐면 7이야. 내가 이걸 왜 지금 표시하고 있냐면 3보다 왼쪽을 보면은 정수인 거는 3일 때밖에 없죠. 그 위랑 위부터 여기 함수 바뀌는 지점 마이너스 8까지 봤을 때 얘 바로 위칸이 8이기 때문에 정수인 게 더 이상 안 나와요. 그죠?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4일 때도 한번 해보자. 왜냐면 지금 요 K가 4는 안 된다고 돼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4까지는 해볼게요. 4를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4 대입하니까 하필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옵니다. 그럼 5보다 오른쪽에는 누가 존재하냐면 6이 존재하겠지. 근데 잘 봐봐. 지금 우리가 이 왼쪽 함수를 정하지 못했어요. 지금 아직 못 정한 건데 여기까지만 봐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원소에는 fx, 정수인 fx를 그냥 데리고 와야 돼. 나올 때마다 데리고 오는데 그거의 원소의 개수를, 정수인 원소의 개수를 2개로 맞춰줄 수 있는 k의 범위가 3부터 4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렇게 표현됐다는 건 얘들아 3부터 4 말고는 없단 소리야. 왜냐면 우리가 말하는 집합, 내가 아까 집합 잘해야 된다 했잖아. 우리가 아는 집합은 나오는 건 다 써줘야 돼요. 이 설명을 만족하는 건 다 써야 된다는 소리야. 결론이 뭐냐면 K가 요 3하고 4 사이에 있는 거 말고 요 바깥에 혹은 그 전에 나오는 것들은 2개를 맞춰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라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잘 봐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숫자 6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뭐 푼 사람들은 이해하겠지. 이게 왜 중요해? 문제에서 지금 K는 3하고 4 사이랬지. 그럼 3보다 조금 크면은 여기쯤 있지 않겠니? 그럼 그때는 6이 포함돼? 안 돼? 안 돼. 근데 3보다 큰 것 중에는 한 여기쯤 있는 수도 있죠. 그럼 걔는 또 뭘 해버리냐면 왼쪽으로 봤을 때 6을 포함해버려요. 아니, 문제에서 지금 K가 3이랑 4 사이랬는데 어느 순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6이 포함될 때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야. 그럼 이때마다 결과가 바뀌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계속 2개를 유지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뭐랑 관계없이 6이 여기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와 관계없이 계속 2개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6이 안 들어가도 6은 이 왼쪽에서 이미 나왔다는 거야. 즉 우리가 지금 모르는 이 왼쪽 부분에서 6이라는 함수값은 반드시 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걸 여기서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이 문제에서는. 그럼 요 라인대로 따와 볼게. 요 라인대로 따오면은 요 빨간색 라인이랑 반드시 저 왼쪽 함수에 해당하는 지수 함수가 만나야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이 왼쪽에서, 얘 지금 증가 함수인데 이 왼쪽에서 지금 이미 6이랑 7은 나온 거야. 걔네로 끝나야 돼. 더 이상 다른 정수가 등장하면 안 돼요. 결론이 뭐야? 요 점근선이 6이 돼도 안 돼. 왜냐면 6이 돼버리면은 6이라는 값이 안 나와. 7이 되면 마찬가지로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6보다는 밑으로 지나가야 돼. 저 점근선이. 근데 4가 됐다 쳐봐요. 그럼 점근선이 계속 내려가면서 4까지 달라붙을 때니까 결국은 5도 등장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런 순간이 생기면 안 된다고. 다른 정수가 더 개입되면 안 돼요. 6이랑 7로 끝이야. 그럼 결론은 점근선이 얼마가 되라는 거냐면 5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가란 소리야. 그래야 6이라는 게 등장을 한다. 어떻게? K가 3하고 4 사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 왼쪽을 관찰했을 때 뭐 6이 여기서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7은 무조건 포함이 되고요. 그 왼쪽으로 봤을 때 6도 포함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또 7은 나와도 되고요. 안 나와도 돼요. 그럼 잘 봐봐. 만약에 7이 나온다고 해보자. 요 라인이 유지가 돼가지고 7이 나온다고 해봐. 그럼 요렇게 지나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 가능하냐 이거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답을 내는 데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K 범위가 얘 말고도 존재합니다. 왜? K가 마이너스 8보다 조금 작은 쪽에 있어도 그 왼쪽을 봐봐. 정수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를 피해야 된다는 소리야. 결론은 요 지수함수가 요렇게 올라가서 7이 되기 전에 끊어져야 된다. 결론. 요 숫자 있죠? 그 숫자가 6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요. 7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야.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점근선인 B는 5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8 대입한 거, 마이너스 8. 그럼 2에 A-8 더하기 B가 5니까 5를 넣어준 이 값은요. 7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6보다는 커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다 5씩 빼주면은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하는 걸 찾아달라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은 요 A-8은 근데 여기 등호는 여기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여기 등호는 돼요. 왜 그러냐면 얘가 6인 건 돼. 왜냐면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 점이 찍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림도 가능해요. 그래도 6은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A는 얼마일 수밖에 없니? 그러면 8일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A 더하기 B가 13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14번은 이렇게 조금 유추하면서 가는 게 필요한 문제였다. 넘어갈게. 그리고 15번으로 갑시다. 자, 15번 갈게요. 15번은 객관식 마지막 치고는 그래도 할만한 문제였던 것 같아. 지금 fx를 보니까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모르는 상태로 둬야 되고요. gx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아. 자, gx는 또 구간별로 제시했는데 어휴 복잡하다. 지금 fx 분의 분자가 f의 x 더하기 3 그리고 fx 더하기 1인가 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x가 아니구나. fx가 0이 아닐 때래. 그리고 3일 때 언제? 이거는 fx가 0이 됐을 때래. 자, 그래 놓고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갔을 때 gx 얘는 g3 빼기 1이다 라는 걸 만족한대요. 그때 g5를 구해줘 라고 한 건데 복잡하게 가지 말고 최대한 좀 아는 대로 가볼게. 잘 봐봐. 분모가 0이 아닐 때는
fx가 분모에 있죠. 그거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아, 만약 얘가 요 gx라는 함수가 x가 3으로 갔을 때 문제되는 게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속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게 나와야 돼. 즉 이 뒤에 마일이 붙으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뭐 했냐면 마이너스 1이 붙어있네? 그럼 얘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달랐다는 거야. 즉 불연속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결국은? 이 분모가 0 되는 값 중에 x가 3일 때가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다시 뭐라고? 만약에 이 구간에 해당하는 게 3이었다면 그냥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는 g3으로 나와야 끝나야 g3으로 끝나야 된다고요. 근데 뒤에 마이너스 1이 붙어 있다는 거 보니까 문제 생긴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결론. 이걸로부터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 f에다가 3 넣으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fx를 어떻게 잡아 쓸 거냐면은 x 빼기 3을 인수로 갖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쓰시고 뒤에는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gx는 나와 있으니까 뭐 hx라고 씁시다. 뭐 hx는 당연히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래놓고 이제 이 극한을 풀어보기 위하여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볼게. 자, 그럼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갔을 때 fx부터 쓸 건데 그 fx는 x 빼기 3 쓰고 여기다가 hx를 써야겠죠. 분자는 뭘 써주면 돼요? 자, 밑에다가 적은 게 fx거든? 걔 대신에 x 풀 3을 대신 넣으라고.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 x로 바뀌어. 얘는 뭐로 바뀌어? h에 x 풀 3으로 바뀌어. 그리고 괄호 열고 fx가 방금 했던 얘잖아. fx 그거에 더하기 1이래. 그냥 이렇게 써 대충. 그럼 어쨌든 얘가 요걸 쓴 거고요. 요 함수 갖다 써놓은 거고요. 수렴한대요. 수렴 안 되잖아. 수렴. 얼마로 수렴한다는 거야? 심지어 2로 수렴한다는 거지. g3이 지금 3이니까. 맞아요? 왜냐면 fx가 0 되는 지점이 딱 3일 때였고 그때는 함수값이 3이죠. 3 갖다 써주면 되고 마이너스 1이라서 2가 된다. 자, 그럼 이제 꼴 파악을 해보자. 우리가 배웠던 극한대로 가보는 거야. 자, 분수 형태고 수렴해. 그리고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결론,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0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찾아볼까? 얘는 안 돼. x가 3으로 가면 3으로 가니까 이건 아니야. 얘도 어때? 요만큼이 0이 돼버리니까 더하기 1 때문에 얘는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0으로 안 갑니다. 결론, 요 녀석이 반드시 0으로 가달라는 거야. 즉 얘한테 3을 넣으세요. 그럼 h에 얼마 나와? 6 나오지. 걔가 0이 된다라는 결론이야. 원래는 극한값이 0으로 갑니다가 맞는데 지금은 무슨 함수예요 이거? 다항함수니까 그냥 대입값이 0입니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럼 이거 결국 뭐냐? 우리가 구한 fx 있지? 그 중에 hx가 포함되어 있는데 걔가 6 넣었더니 0 된다는 거니까 fx는 x 빼기 3, x 빼기 6까지도 갖는다는 거고 하나가 더 있을 텐데 걔를 누군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k 구하려면 당연히 우리 아직 여기서 안 쓴 게 뭐야? 요 숫자 1을 안 썼잖아. 다시 여기다 넣는 거야. 다시 대입하세요.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쓸게. 자,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갔을 때 좀 길게 잡아놓고 분모는 x 마 3, x 마 6, x 마 k로 풀네임으로 써주시고 분자도 x 하나 쓰고 맨 앞에 있던 거 hx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x 풀 3 썼죠. 얘들아 지금 hx가 요 뒤에서 얘네였거든. 얘네한테 x 풀 3 대신 넣어봐. 그럼 x 마 3 나올 거고 x 풀 3 빼기 k가 나오겠죠. 좀 복잡한데 일단 가자. 그 다음 괄호 열고 다시 써. fx 써. 그럼 분모에 있는 거 똑같이 쓰는 거야. 그리고 더하기 1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네가 어디로 수렴? 2로 수렴. 자, 이제 0이 되는 요소 날려. 이제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세요. 3을 넣어주시면은 분모가 마3 곱하기 3 들어가면은 3마 k야. 분의
또 3 들어가면 3, 여기 3 들어가면 6막 K, 여기 3 들어가면 싹 사라지고 1만 남으니까 안 써도 돼. 그냥 곱하기 1만 쓰자. 그게 얼마라고? 2로 수렴. 풀면은 K 값이 나오죠. 자, 일단 3, 3 날리시고 요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넘기자. 자, 그러면 6막 K라는 게 좌변에 남아있고요. 얘 여기로 옮기면은 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으로 쓸 수 있겠다. 그럼 넘어오면 3K가 12가 되겠죠. 그래서 K가 얼마였다는 거? 4였다는 걸 우리가 구한 거야. 끝났구나. 요 부분이 X마 4였구나. 이걸 알아낸 거고요. 해달라는 게 뭡니까 지금? 결국은 G에다가 5 넣어달라 했으니까 얘들아, G에다가 5를 넣어달라는 거는 5를 한번 여기다 넣어봐요. 0 안 되죠? 그러니까 요 구간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요 함수에다가 5를 넣어주면 되니까 결국 우리가 찾는 거는 F5분의 F8 곱하기 F5에서 1 더한 거. 요것만 계산하면 되고요. 여기다 5 넣어보자. 그럼 2 곱하기 마일 곱하기 1이야. 그럼 마이너스 2가 분모고요. 분자에 8 넣어보자. 8 들어가면은 5, 2, 8 들어가면 얼마야? 4. 그래서 얼마니 저게? 우와, 40이에요? 그리고 여기 F5가 아까 마이너스 2였지? 그럼 1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인 거야. 해서 결과가 얼마다? 20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답만 저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답이 20입니다. 정답이 4번인데 15번 문제 치고 이 정도 풀이로 끝나는 문제 드물잖아요. 그래서 그냥 약간 13, 14, 15 문제들이 약간 평이하게 나온 것 같아. 대신 이제 이런 게 한 번에 이렇게 비슷한 난이도로 뒤에서 나와버리면은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되죠. 근데 어쨌든 너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13, 14, 15번 중에 누가 더 어려울지는 이제 모른다. 그러니까 다 시도는 해봐야 돼. 그냥 무조건 제끼지 마시고 시도는 무조건 해보세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16, 17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18도, 19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20번도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사인 법칙 잘 적용해서 계산만 하면 되거든. 하려고 했는데 굳이 하지 맙시다. 이거는 그냥 사인 법칙 잘 적용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21번으로 갈게요. 21번. 자, 21번도 좋은 문제인 것 같아. 모든 항이 자연수다. 그러한 무슨 수열이야 이거? 등차 수열이야. 자, 그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자, 뭐 SN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그 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7번째 항이 뭐라는 걸 줬냐면 13의 배수래.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건 SK를 1부터 7까지 더하라는 거야. SK. SK면 뭐야? 합을 합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합을 합했을 때가 644가 나오나 봐. 그때 두 번째 항을 구해줘 라고 한 건데 잘 봐봐. 얘도 배웠던 대로 합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나온 조건이 모든 항이 자연수래. 우리가 원래는 주로 AN 잡을 때 어떻게 많이 쓰냐면 PN 플러스 Q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저렇게 모든 항이 자연수이다 라는 게 나왔을 때는 약간 비추야 이거를.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항 넣어볼래?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항이 자연수면은 첫 번째도 자연수일 거고 공차도 자연수여야 계속 자연수만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도 자연수, 공차도 자연수. 그러면은 여기서 P가 공차잖아. 걔가 자연수라는 거지. 근데 첫 번째 항을 여기다 대입해보면은 요렇게 돼버려. 근데 얘가 자연수라는 거는 잘 봐. 요 P는 자연수가 맞아. 예를 들어 4였다고 해봐. 근데 요 Q는 마이너스 2 같은 숫자여도 두 개 더하면 자연수라는 첫 번째 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P가 자연수인 건 알겠는데 이 Q가요 애매해져요. 요 P보다만 절대값이 작은 음수까지는 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건으로 쓰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모든 항이 자연수입니다 라는 조건 나왔을 땐 얘들아 웬만하면 첫 번째 항은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해서 AN을 우리가 이렇게 쓰는 적이 많이 없지만
a 더하기 n-1의 d 이렇게 잡자는 거야. 그냥 가장 기본 형태. 그리고 괄호 열고 a와 d는 자연수 이렇게 조건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저 a랑 d라는 문자들이 어쨌든 다 자연수라는 조건으로 바뀌는 거지. 얘는 아까 애매했잖아.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얘보다는 저게 더 나은 표현인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럼 하라는 대로 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지, 이거 뭐야 이거 7번째 항 7번째 항이 13의 배수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7 대입합시다. 그럼 a 더하기 몇 d야? 6d가 되겠죠. 이게 13의 배수라는 거니까 또 쓰지 말고 이렇게 됐다는 건데 아직은 저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뭐로 갈 수밖에 없니? 시그마 K가 1부터 7까지 SK 그게 얼마인 거? 644인 걸 좀 활용을 해서 가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우리 요거 가지고 한번 SN을 만들어 볼까? 자, 이건 알아야 돼요. 이렇게 표현한 대신 SN이 좀 더러워져. 아까처럼 우리가 AN을 PM 플러스 Q라고 쓰면은 근데 걔도 마찬가지다. 둘이 큰 차이가 없네요. 해보자. SN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이거 어떻게 만든다 했죠? 2차의 개수는 항상 공차의 절반이었지. 그래서 이렇게 가주면 돼. 그 다음 뒤에는 지금 첫 번째 항이 A잖아.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A가 나오게 뒤를 만드세요. 그럼 이렇게 넣어주면 상수항 없는 2차 항이었으니까 이렇게만 넣어주면 1 넣어봐. 그러면은 A만 딱 남겠지. 그래서 이렇게 SN을 작성할 수 있고 요거를 여기다 넣자는 거야. 가보자. 자, 그럼 시그마 K가 1번부터 7번까지예요. 요거 쓸 건데 그냥 뭐 단순해. 이제 N을 K로 바꾸시고 뭐가 단순하다는 거냐면 그냥 A랑 D는 여기서 뭐야? 역할이 뭐야? 그냥 개수야, 개수. 그러면 여기 밑으로 갈까? 그러면 그냥 2분의 D는 그냥 앞에다 치워 놓으라고 이렇게. 그리고 제곱의 합이잖아. 1부터 7까지. 우리 이거 어떻게 외우고 있어? 6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15로 외우고 있죠. 그냥 써요. 그 다음 더하기. 얘는 뭐야? A-2분의 D 해놓고 K지. 그럼 걔는 뭐야? 뭐였어? 2분의 7 곱하기 얼마야? 8이 되겠지. 얘가 지금 얼마라고? 644라고. 복잡하지? 일단 해보자. 여기 약분해봐. 그럼 여기 3 남죠? 여기 4 남겠죠? 요 3이랑 얘도 약분해. 그럼 5 남겠지? 그리고 2랑 얘도 약분해. 그럼 2 남겠죠? 여기도 2랑 얘 약분하면 4죠? 자, 그리고 전개를 좀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 남는 게 누구였냐면 7이랑 2랑 5잖아요. 그래서 70D가 남아요. 그 여긴 누구 남아? 여기가 28이거든? 그래서 더하기 28A. 여기 2분의 때문에 마이너스 14D가 되겠지. 그게 644입니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계산이 되니까 걔네가 56D가 되고요. 그리고 28A가 붙는 거야. 이렇게 둘 더한 게 644인데 이거 약분되지. 얘가 28의 배수가 되는지 확인해 볼까? 28에다가 20 얼마야? 그럼 56 들어가니까 84죠. 그러면 24인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28 곱하기 24가 저게 나오겠죠? 84 하면은 잠깐만 28에 곱하기 3이구나. 23이구나. 미안해. 여기가 23이네요. 요렇게 되면 되겠다. 그래서 28로 약분하잖아. 그러면은 A 더하기 28 날리는 거야. A 더하기 2D가 얼마라는 결과가 나와요? 23입니다 라는 결과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A 더하기 2D는 누구예요? 세 번째 항이죠. 됐어? 그럼 아까 했던 거 이제 이걸로 가자. A7이라는 숫자가 세 번째 항에서 23에서 공차를 천천히 갈까? 세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개 더하면 나와? 4개 더하면 나온다고. 결국 23에다가 4D를 더하면 뭐가 되라는 거야? 13의 배수가 되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해볼까요 이거? 여기서 요 뒤에다가 누구를 넣어야 13의 배수가 될까를 해보는 건데 뒤에다가 자연수 하나씩 넣어봐야 돼. 1 들어가봐. 13배수 안 되죠. 패스. 2 들어가봐. 안 되죠. 3 넣어봐. 12 더하니까 안 되죠. 4 넣어보세요. 16이지. 여기다 16 더하면 얼마야? 39니까 13의 배수가 되네. 얘가 되는 거야. 알겠음? 그래서 공차가 얼마일 때? 4일 때였구나. 그럼 문제에서 해달라는 건 뭐였니? 두 번째 항을 구하라 그랬네? 아까 우리 세 번째 항이 뭐였어? 23이었지. 그러면 두 번째 항은 뭐가 돼야 돼? 4를 빼주면 되거든? 4 빼주면 얼마 나오니? 19겠죠. 근데 이게 당연히 배수다 보니까 4의 배수로 계속 커질 거 아니야. 요 숫자가. 그럼 언젠가는 다시 13의 배수로 돌아오죠. 근데 내가 그걸 왜 안 했을까? 일단은 당장은 아니거든? 많이 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가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세 번째 항이 23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공차가 지금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항이 음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뒤는 하지 말자는 거야. 그냥 얘가 그냥 답이 될 게 분명하다. 뒤는 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냥 답은 19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22번을 한번 해봅시다. 자, 22번 같이 보자. 자, 또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두 다항함수 f랑 g에 대해서 소문자 f의 부정적분이 대문자 f래. 그거를 한 줄로 줄이면 그냥 이 뜻이죠. 그리고 대문자 g도 역시나 소문자 g의 부정적분이래.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이 함수들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조건을 먼저 보면은 인테그럴, 자,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예요.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ft dt래. 자, 그게 지금 xfx 마이너스 xfx 빼기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니까 소문자 fx 곱하기 대문자 gx 더하기 대문자 fx 곱하기 소문자 gx의 결과가 8x의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1인가봐. 그래놓고 아이고 물어보는 거는 1부터 3까지 gx dx 좀 해줘 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냐 라고 한 건데 잘 봐봐. 되게 단순해요. 얘도 생각보다 되게 쉽거든. 잘 봐봐.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일단 뭐 부정적분 관계다라는 거 준 거고요. 이런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나오면 우리가 항상 하는 거 루틴대로 일단 갑시다. 자, 첫 번째 x에다가 1부터 대입해요. 그럼 좌변 0이고요. 우변에다가 1 넣어주면 1f1 빼기 3인 거야. 그래서 f1 빼기 3 나오고요. 그럼 f1이 결국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3이라는 거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 미분하자. 미분해주면 저 앞에 거 미분 먼저 해볼까? 그럼 그냥 fx 나오고요. 얘 미분하면 곱미분 해줘야 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럼 fx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xf 프라임 x 그 다음 뒤에 거는 미분하면 그냥 마이너스 4x. 그래서 fx끼리 사라지면서 xf 프라임 x가 4x라는 거야. 그럼 f 프라임 x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니? 4일 수밖에 없죠. 미분 쳤더니 상수가 됐다는 거는 fx는 뭐였다는 거야? fx는 4x 1차 함수였다는 거고, 여기서 1 넣었더니 3 나오려면 뒤에 마이너스 1 있으면 돼요. 뭐야, 별거 없네. fx 이렇게 구해진 거야. 일단은 여기까지 해놓고 나조건도 한번 봐봐. 나조건이 뭔가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뭐로 보여야 돼요? 이게 곱의 미분이죠. 누구를 미분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 대문자 fx랑 대문자 gx의 곱을 통째로 뭐하면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가지고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맞지?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거니까 결론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 요 나조건에서 너희가 뽑아야 되는 거는 여기다 쓸까? 양변을 적분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문자끼리 곱한 결과는요, 얘를 적분하세요. 얘 적분하면 뭐 나와? 2x 4제곱. 얘도 적분하면은 x 세제곱. 그리고 얘 적분하면은 더하기 x. 그리고 적분 상수가 붙겠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g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없는데 f는 아니까 대문자 f를 좀 표현해보자. 대문자 f는 얘를 다시 적분하는 거야. 그럼 2x의 제곱 마 x 더하기 상수가 또 생기니까 c1 이렇게 구분 좀 지을게요. 이 c랑 구분 지어줘야 돼. 자, 그럼 봐봐. 내가 이 식을 기억식이라고 해볼게. 자, 이 기억식을 한번 여기다 다시 데리고 올게요. 근데 뭐 하겠다는 거냐면은 저 대문자 f가 얘잖아. 걔를 한번 써요. 2x 제곱에 마이너스 x에다가 더하기 c1. 그리고 여기는 대문자 gx의 자리라고 생각해 놓을게. 걔가 우변에 해당하는 2x의 4제곱, 그 다음 더하기 x 세제곱, 그리고 더하기 x 더하기 c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기엔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요? 괜찮아. 잘 봐봐. 너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일단 몇 차가 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니? 얘가 2차니까 4차 만들려면 일단 2차가 돼야 돼. 그리고 양쪽을 뭐 할 거냐면 항등식으로서 개수 비교를 좀 합시다. 식을 완성해 가자는 거야. 여기 최고차 계수가 2잖아요. 그럼 여기도 2니까 여기는 x제곱으로 가면 되고요. 너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게 3차랑 1차만 아는 게 아니라 없는 2차도 아는 거야. 2차 계수가 얼마인 거야? 0인 거라고.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단 말이야. 자, 일단 3차를 비교해보자. 3차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얘네 둘이랑 이렇게 둘일 거야. 여기 있는 1차.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의 x 세제곱이잖아. 근데 얘 만들려면은 얘네 둘을 했을 때 2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 플러스 x로 가야겠죠. 그래야 3차가 완성이 된다. 근데 여기 있는 상수는 그럼 어떻게 만드냐? 일단 모르겠어가지고 C2라고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답을 내려면 C까지 알아야 돼. 왜? 이 소문자 G를 정적분하라는 건 결국 대문자 G에다가 1부터 3까지 이렇게 대입해서 해달라는 거야. 그럼 결국 우리는 G3이랑 G의 1을 뺄 거지. 잠깐만. 아유, 내가 멍청하게 했다. 어차피 여기까지만 알아도 되네요. 어차피 상수는 사라지니까. 내가 뻘짓했네. 자, 그러면 G에다가 3 대입하면 얼마야? 9에다가 더하기 3이고 C2겠죠? 빼기 1 넣으면 1 대입하면 뭐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C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C2끼리 어차피 사라지네. 그래서 12에서 2 빼니까 얼마야? 10 나오겠다. 근데 이제 수업 준비하려고 혼자 할 때는 이 C2까지 다 구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네요. C2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별거 없어요. 여기서 1차도 안 썼고 우리 2차도 안 썼잖아요. 1차랑 2차 가지고 양쪽도 항등식 해주면은 연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구할 수 있는데 필요가 없었던 거였네. 그래서 정답은 10이다. 10.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고 얘도 22번 치고 이게 뭐야? 너무 짧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또 이제 이때가 9월 모의고사였는데 수능 때는 또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6월, 9월 수능이 그냥 참고일 뿐이고 너희들이 보는 수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어쨌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험 때 풀자는 거야. 고생했습니다.